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서울 강북구 번동 8개 구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두 수주하며 하늘채 브랜드타운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본동에 확보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는 총 5만 9천여 제곱미터, 1,684가구 규모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가 1년 새 1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룸 평균 월세가 가장 높은 곳은 이화여대 인근으로 평균 83만 5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 때 필요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특별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최근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서구와 충북 옥천, 충남 홍성, 금산, 당진, 보령, 부여, 전남 한평, 순천, 경북 영주 등 10개 지자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이일 때, 어렸을 때 내가 어른 되면 뭐가 좀 하고 싶었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초중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키우기, 그리고 친구와 세계여행 가기, 또 친구들과 밤새도록 놀기.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이 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바라는 것의 차이점은 어른은 바라고 나서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겠죠. 책임이 필요한 것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투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한 의무가 많은 우리 어른들, 투자에 대한 책임만큼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문자 편하시다면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기분 좋은 목요일입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우리 앞서 부동산 브리핑 소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서울의 대학가 원룸 정말 아주 귀합니다. 제 조카가 또 이제 대학교 앞에다가 원룸을 좀 얻으려고 했는데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것들을 찾기가 힘들고 또 설상 있다 하더라도 가격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특정한 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좀 가치를 인정받는 부동산들은 꼭 어디나 존재하거든요. 어떤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언제 살까요? 이런 것보다는요. 입지적인 어떤 특장점을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준비가 됐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 또한 부동산 투자에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결단하시는 데 도움되고자 오늘 이 시간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어두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렸었는데 또 그 와중에 대학가 원룸은 이렇게 구하기조차 힘들다,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정말 투자는 그 틈새 시장을 잘 찾아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투자 이런 틈새 잘 찾으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고민 내용들을 좀 묶어서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매수세가 좀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매수 시기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투자해야 한다면 어디를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이런 좀 널찍한 주제들로 저희에게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김종희 소장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장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거창할 건 없고요. 우선 이제 부동산 투자하기에 앞서서 요즘 그 1대1 상담을 통해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을 만나보게 되면은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입니다. 지금 사도 될까요? 더 떨어질까요?
언제 반등하나요? 어디에 뭘 사야 되나요? 지금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사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전세 살고 갈까요? 뭐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인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여기에서 딱딱딱 답을 해드리면 좋은데 저도 사람인지라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것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좀 조건들을 좀 찾아 나가면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자체가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대다수의 국민 자체가 굉장히 떠나지 않고 항상 부동산 언저리에는 머물러 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 역전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부동산 투자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요. 시대의 때를 막론하고 어떤 시기를 막론하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당연히 입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적당한 매수 시기가 있겠죠. 이 두 가지만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부자 안 되기도 힘듭니다. 돈을 못 벌기도 힘든데요. 일단 입지라는 것은 불변이죠. 불변. 변할 수가 없는 뭐 반영구적인 불변의 가치를 지닌 거고요. 매수 시기는 가변이 되겠죠. 이 매수 시기를 어떻게 보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요. 심리적인 면이 굉장히 작용을 하는데 이 투자 심리를 움직이는 지표를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한 8가지 정도가 대표적이거든요. 우선 금리. 뭐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느끼겠죠. 이 고금리, 금리가 점점 높아감에 따라서 매수세가 싹 식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요. 부동산 정책이 있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에 반하는 마음가짐 자체를 갖지 말아라고. 그러니까 정책은 순응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봐야 나만 이 정을 맞게 되는 거니까요. 자, 시장 상황 어떤 말씀이냐 하면 실제 발품을 많이 팔아보시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손품이라고 하죠. 뭐 포털 사이트라든가 이런 어떤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만 접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정보들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실제 현장을 나가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요. 마치 오늘 그 대학가 원룸 가격이 높이 올라간다라는 것처럼 실제 부동산에서 중개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 가능한 그런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요즘 들어서 반등한다라는 조짐 또 매수세가 붙는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실제 현장 가서 중개사무소 가서 또 요즘 같은 때 가면요. 예전에는 의뢰 입장으로서 뭐 비타 500이나 바카스 같은 것들 음료수를 사들고 오히려 갔었는데 지금은 대접받습니다. 이만큼 굉장히 좀 부동산 시장도 변화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물건을 내놓으려고 했던 매도인들이 이제 금매들은 거의 다 소진이 되고요. 물건을 다시 걷어들이는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이 뭐야?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또 반등하는 어떤 시그널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니까 시장 상황, 즉 발품을 좀 많이 팔아보시라는 소리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에 뭐 저 같은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뭐 디벨로퍼먼트들이 시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 분들보다는 훨씬 더 부동산 시장에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이 되는 건데요. 이 PF 관련해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금액도 더 작아지고 그리고 심지어 아예 그냥 PF 대출 자체를 허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돈을 빌려줘 봐야 분양시장 안 좋고 집값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건설사의 리스크, 금융계의 리스크로 돌아올 거니까 이 PF 관련해서 실제 집을 짓기 전에 이렇게 금융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PF가 바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웠죠. 그런데 요즘은 다시 또 이제 PF가 조금은 좀 이제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미분양 뭐 아파트 가격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로 지표로 알 수 있는 게 이 미분양률과 전세가율이 되겠죠. 이 전세 가격이 또 오르고 내리고 또 전세 물량이 공급이 원활하고 원활하지 않고 이런 거에 따라서 매매가도 같이 그 위에 상응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요. 선행 지표가 전세가라고 할 수가 있고 그 후행 지표가 따르는 게 이제 매매가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제 부동산 각종 세금이 있겠죠. 이 세금을 중과를 했다가 또 면제했다가 완화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또 세금 정책들도 우리가 매수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사고 팔아서 공급하는 이런 매매 공급 이런 의미가 아니라 택지를 조성해서
또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분양하는 뭐 3기 신도시가 됐든 공공택지 개발이 됐든 도시개발 사업이 됐든 이런 쪽에서 절대 공급량을 이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죠. 물량 앞에 장사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그 지역 아니면 그 주변 지역으로 충분히 연계가 가능한 쪽에 공급량이 예정이 돼 있다. 굳이 지금 서둘러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소리죠. 그때 나중에 들어가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파악이 되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프로를 시청하시면서 아니면 저 이외에 다른 전문가님들을 또 상담을 한번 통해서 자주 만나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불변하는 요소인 입지에 더해서 이 매수 시기를 어떻게 보면은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적기를 캐치할 수 있는 이런 8가지 조건을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서 한번 고민을 해본다고 하면 괜찮은 입지에 적당한 매수 시기다. 그러면 과감하게 매수를 해도 좋다. 자, 요즘 들어서 이 부동산 관련 인기 검색어, 특히나 조회수가 높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폭락, 하락, 위기, 뭐 공실, 미분양, 폭탄, 뭐 침체, 또 각종 사기 연루 이런 내용들이 자 그냥 이 중에 한 글자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섬찟섬찟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보면 좀 자극적인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뭐 유튜브에 뭐 너튜브라고 하죠. 이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폭락, 하락, 위기, 공실 이렇게 집값이 하락하는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단어를 자극적인 단어를 하면 조회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고 그래서 점점 자극적인 이런 내용들만을 올리게 되고 점점 자극적인 것들을 썸네일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니까 부동산 심리도 이거 진짜 아닌 거 아닌가 너무 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자꾸 움츠러들게 되는데요. 자 이런 뭐 폭락이나 하락이나 전체적인 이런 위험스러운 자극적인 단어가 조회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왜? 집 없는 사람이 집 있는 사람보다 더 많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훨씬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내가 집에 안 갖고 싶어 안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여건이 되지를 않아. 그렇지만 정신 승리가 되겠죠. 야 이렇게 폭락하고 떨어질 건데 난 안 사길 잘했다. 그러니까 자기 위안을 삼는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저를 한 5년 전 그리고 3년 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5년 전에도 그 집을 못 샀어. 3년 전에도 알아보다가 그 시기를 놓쳤대. 근데 지금 와서 사도 되냐. 이렇게 같은 집을 가지고 심지어는 5년 동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5년 전이라고 하면 2017년, 18년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때도 한참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규제 대책이 뭐 8.2 대책이니 9.13 대책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사셨어도 충분히 돈을 버셨고 그다음에 2년 전이라고 3년 전이라고 하면 2020년, 2021년인데 이때 2020년대도 오셨던 분인데 아파트 이름까지 생각나는데 제가 뭐 말씀드리긴 그렇고 아니 그때 충분히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전세를 한 번 더 사시면서 또 다시 오신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제가 단언하건대 고민은 그냥 고민을 낳을 뿐이지 고민에서 결정으로 실행으로 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처음이 굉장히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입지와 매수 시기 같은 이런 것들을 잘 좀 조율해서 보시기를 바라겠고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는 부동산이 되겠죠.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투자 아마추어들이죠. 이 투자 아마추어 분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산 저는 부동산인 것 같고요. 그 부동산에서도 특히 주택이나 상가 같은 이 필수재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버려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실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거주를 하던 뭘 하던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현물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되잖아요. 시간의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이 현물은 아무 일을 안 해도 현물의 가치는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상응하는 것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사놓고 10년 기다리면 안 오르는 물건은 없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그만큼 핵심적인 요소, 불변 요소는 이제 입지가 되겠는데 이 입지에 좋은 입지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어차피 오릅니다. 어차피 오르니까 많이 오르느냐 적게 오르느냐의 차이인 것뿐이지 돈이 많으면 좋은 입지, 중심 입지에다가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돈에 맞춰서 그 입지의 폭을 점점 낮춰 들어가면 되는 건데요. 어디가 좋을까? 이거는 이제 인구 감소하고도 영향이 되겠죠. 인구 감소가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사람이 없어지니까 주택 가격이 서울의 주택 가격도 떨어질 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1990년도의 인구 수나 지금의 인구 감소 폭을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통계청에 보면은요. 2060년대에 그 2060년도에 인원 구성이 인구가 총 인구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90년대에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 안 했었나요? 똑같거든요. 2060년도에 가도 그러니까 적어도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시장 상황은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해도 2060년도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명확하게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인구 감소하면서 지방이 없어지는 거지 인구 감소한다라고 해서 서울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주택이 없어지고 오히려 여기 살던 사람들은 소도시가 됐든 대도시가 됐든 광역시로 사람들의 몸이 움직이는 거지 그 집을 싸들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소도시로 옮겨지고 대도시, 광역시, 수도권으로 옮겨지면서 이 사람들이 옮겨오는 이 지역에는 집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된다라고 해서 너무나 위축되면서 앞으로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정말 그건 기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돌다리를 두드려서 무너뜨릴 분들인 거죠. 그런 것들은 괜한 걱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도 서울 외곽과 중심지, 그래서 이제 교통이라든가 일자리, 학군, 상권에 따라서 1급지와 4급지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겠죠. 특히나 많은 분들이 아파트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간단합니다. 대규모, 소규모, 나홀로 순이고요. 여기에 역세권이냐 한강변이냐 학군이 잘 돼 있느냐 얘네들을 연결하면 가격이 정해지는 거겠죠. 대규모, 역세권의 대규모 단지야. 가격이 싸지를 않겠죠. 한강변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좀 뇌리에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좀 더 적은 돈으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뭐 제일 좋은 거 조합을 봤을 때 역세권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투자하는 방법. 당연히 비쌀 텐데 이제 투자금 적은 돈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 재건축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금액 자체가 높이 형성이 돼 있죠. 재건축에 대한 새 아파트로 변할 가치 대비 지금은 그 아파트 자체가 노후화돼 있으니까 전세금이 싸게 들어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 그러지 않고 초기 재개발지라든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역세권의 신축 대단지로 바뀔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좀 더 적은 돈으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요.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재개발 투자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이 재개발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재개발지에 내가 입주해서 거주하려고 투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각 단계별로 뭐 특히나 구역 지정이라든가 뭐 추진위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사업 시행, 관리 처분, 뭐 나중에 이주 철거 착공으로 쭉 갔을 때 이 단계별로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이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적절하게 매도하시고 또 다시 부동산 투자에 또 다시 돈 합쳐서 또 옮겨가는 그런 투자 전략을 구사하신다고 하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성공적인 투자를 해서 정말 유익한 아주 윤택한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을 해보시고 자 오늘 강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딱 한마디로 귀결이 됩니다. 무턱대고 사지는 말자. 그런데 돈이 없다고 돈이 적다고 투자 자체를 아예 포기하지는 말자. 이 말로 오늘의 강의를 좀 가늠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께 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습니다. 좋은 입지를 찾는 방법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잘 찾는 방법 전해드렸는데요. 또 개별적인 부동산에 대한 상담도 저희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방송 시간에서도 저희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겠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상담 안내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강의를 짧게 미니 형식으로 했는데요. 실제 1:1 상담으로 뵙게 된다라고 하면 구석구석 요지에 있는 어떤 조건들을 다 비교해 가면서 좀 더 알찬 시청자님분들의 주머니 사정에 알맞는 투자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집 마련의 적기인지 아니면 내 집을 어디에다가 마련하면 좀 더 우위의 입장에서 매수자 우위의 입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역적인 것들을 가려가면서 좀 선택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신청하시면 좋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1:1 개별 상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만나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신다면 대면 상담 기회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노량진동 네, 205-52번지 네, 신축 빌라 투룸인데요. 네. 그곳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뉴타운이나 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던데 네. 이것도 앞으로 모아주택으로 재개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이 노량진동의 205-52번지 거주는 생각 안 하시고 그냥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네네. 네. 신축 투룸 빌라 매수를 해봐도 추후에 재개발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노량진동에 있는 이제 사육신공원 맞은편 쪽에 있는 그 블럭에 있는 게 되겠고요. 여기는 신축 빌라세요? 네네. 지금 짓고 있어요. 짓고 있고요. 신축 빌라의 지금 매매 가격이 얼마죠? 분양 가격이? 4억 6,500인가? 4억 6천. 네네. 네, 4억 6천. 거기에 전세는 얼마나 투자금은 얼마나 소요가 된대요? 전세금이 한 3억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3억 정도요. 네네. 3억 원의 전세금. 그러면은 투자 금액은 1억 6천 정도가 되겠네요. 이 금액을 가지고 이제 투자로 해서 갭 투자로 해서 이쪽을 보시는 이유는 당연히 재개발 쪽을 고민을 하셔서 재개발이 될까 안 될까 그거 염두하시면서 투자를 고민하시는 거죠? 네네. 네, 거주하실 생각 그런 것들은 없으신 거고. 네. 보면 노량진이 전체적인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이 노량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도를 좀 크게 확산하면 위쪽이 이제 용산 쪽이 되겠고요. 좌측이 여의도가 되면서 오른쪽이 반포, 강남 권역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요 사이에 어떤 트라이앵글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 주택지라고 해서 이 노량진이라든가 흑성 뉴타운 이런 쪽들이 이제 상당히 각광을 받고 하는데 자 보시면 시청자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집 기준으로 좌측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에요. 네네. 이 동작구청 쪽으로 해서 쌍용 예가 아파트 좌측으로 해서 이쪽 이제 면적이 노량진 뉴타운이 되겠고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접했다고 하는 무아주택이니 공공개발이니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 노들역 3번 출구 있는 쪽이 이제 공공재개발 지역이 되겠고요. 네. TV 보고 계시나요? 네네.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여기 쌍용 예가 옆쪽으로 하는 이쪽이 이제 모아타운 3차 지정이 된 곳이거든요. 네네.
이런 쪽들은 특징이 뭐냐면 주택가예요. 주택가. 대부분이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택가가 되는 건데 네네. 지금 시청자님이 보고 계신 이 노량진동에 있는 여기 205-52번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요. 상가가 상업시설이 굉장히 골목골목 깊숙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예. 현장 임장 활동 하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한남 뉴타운 있잖아요. 네네. 한남 뉴타운이 됐든 한남 뉴타운의 1구역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태원동 일부 뭐 저기 합정 유도정비구역이라고 또 있습니다. 합정역 인근에 이런 데들을 보면은요. 이 상업시설 상권이 계속해서 홍대 상권이 확장되면서 이태원 상권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상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상업시설이 골목골목 깊숙이 발을 내리다 보니까 구역이 해제가 돼버렸어요. 아니, 그래서 다시금 다시 재추진하는 것,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재추진도 또 했다가 또 무산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블록 자체도 주변에 아주 상업시설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골목골목 들어와 있습니다. 네. 뭐 고시원이 됐든 뭐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지역도 예전에 개발을 그 노량진 뉴타운 할 때 그 당시 재개발로 하냐 마냐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호응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뉴타운 자체가 진행이 안 됐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뒤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곳들이 이 투자 금액이라면 1억 6천이라면 실제 지금 주민 설명회도 했고 그다음에 동의서 진구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곳들도 이 금액 오히려 이 금액보다 싼 금액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곳들도 있어요. 네네. 입지는 여기에 뭐 밀리지도 않으면서 그런 곳들을 오히려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예로 보면 여기가 지금 매매가 4억 6천짜리가 방 2개짜리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 여기 건영 아파트라고 있어요. 상도동에 건영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한 1,400세대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 방 2개짜리가 매매 가격이 5억 3, 4천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전세 금액이 3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금액은 조금 뭐 2억 3천, 2억 3, 4천 투자가 되는데 1,400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돼 있는 아파트, 뭐 1997년인가 그 뭐 제가 정확한 연식은 모르겠지만 한 20년 조금 넘은 그런 아파트가 되는데 이왕이면 이런 아파트로 돼 있는 곳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새로 언제 될지 모르는 아직 아무 진행도 안 되고 있는 이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전자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를 하겠죠. 그리고 얘네들 지금 전세가 얘네들도 방 2개거든요. 아파트인데. 근데 네. 전세가 지금 3억이란 말입니다. 2억 8,500부터 3억이거든요. 하물며 신축 빌라가 아파트보다는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좋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빌라는. 네네. 그런데 전세를 3억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투자 금액도 지금 현재는 1억 6천이라고 하지만 운 좋게 전세 입자 3억 원짜리 전세 입자를 구해서 내가 1억 6천을 투자했다라고 해도 뭐 2년 맞추고 아니면 뭐 1년 뒤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이 금액에 맞춰서 다시 사람을 들일 수 있는 여건은 못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투자 금액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재개발은 아직 아무런 움직임 없고 오히려 상업시설은 좀 많이 포진을 해 있고 그런 위험이 담보된 투자는 저는 좀 말리고 싶고요. 네. 실제 더 진행이 더 빨리 되고 있고 더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투자 금액도 얘네들보다는 훨씬 적은 그런 물건들도 어차피 이 조건이라면은 비슷한 곳들이 또 여러 군데 있거든요. 네네. 그런 쪽으로 좀 눈을 좀 확장시키고 넓히셔갖고 다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곳이 재개발이 된다 해도 네네. 소규모 모아주택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추가 부담금이 많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만약에 저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곳이 네네. 그 재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도 네네네.
소규모이기 때문에 네, 추가 네. 부담금이 많지 않을까. 네, 주변에 좀 이제 이 노량진 이 아파트들이 노량진 뉴타운이 아파트로 쫙 입주를 해서 고급 주거타운이 형성되고 우리 블록도 모아타운으로 뭐 이렇게 된다라고 나중에 그 얘네들이 다 완성되고 나서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주택지의 일부 키 맞추기로도 상승을 할 텐데 노량진 뉴타운도 재개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주변에는 좀 오래된 구형 아파트들이 있는 상황에서 온통 빌라촌인 거거든요, 사실은. 네. 여기에서 아파트 모아주택이라고 해서 재개발하고는 다른 거예요. 재개발은 쫙 밀고 새로 세우는 건데 모아주택은 가로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깔끔하게 막 대규모 단지로 정리된다라는 느낌은 못 받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들이 포진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보시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건 조금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의 상황까지 예측해 봤을 때도 투자에 대해서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 실행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또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5724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신정동의 신트리 아파트 4단지 67제곱미터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어요. 지금 임대 주고 계시는 거면 정말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이번에는 양천구로 좀 가볼게요.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시면 여기 신트리 4단지가 있는데 결론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갈아타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얘네들은 조정받지를 않았어.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금액이 상승장의 금액이 올라왔는데 요 금액이 대부분의 부동산들이요. 서울시 부동산들이 이렇게 2016년도부터 보게 되면 가격의 변화를 보게 되면 2021년에 절정을 찍고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신트리 아파트 4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 여기에서 꺾이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현재 시점에도.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아직 조정받기 전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가장 대우 좀 받고 있을 때 딴 데 갈아타는 거를 전해드릴 건데 추천드릴 건데 갈아타는 지역은 인근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 신트리 4단지를 갖고 있을 땐 꿈을 못 꿨던 저기 뭐 신도림 쪽이라든가 아니면 좀 욕심을 내면 신길 뉴타운 쪽 그렇지 않으면 광명 쪽에 뭐 광명 뉴타운 쪽이라든가 광명 인근으로 해서 이쪽 지역으로 갈아탄다라고 하면 크게 뭐 금액 드리는 거 없이 조금만 좀 아끼고 뭐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테니까 돈을 조금만 보태면 이런 더 상급지로 가실 수가 있을 텐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신트리 아파트 4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호재들은 한 세 가지로 규약이 되는데요. 규결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연동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목동 재건축이 되겠죠. 목동 아파트 신시가지 이제 재건축인데 지금 12단지 모두 정밀 안전 진단을 통과를 했고요. 안전 진단을 통과해서 지금 정비 계획 수립 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뭐 구역이 이제 지정이 될 거고 뭐 추진이 조합, 사시, 뭐 관처, 이주 철거 착공 뭐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그 이주 단계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 목동 재건축에서 나오는 이주 수요들로 인해서 수요가 좀 증가되면서 금액 자체가 오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텐데 이 기간이 상당히 길다. 상당히 오래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여기 목동선이 되겠죠. 목동선 경정철이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신트리 아파트 옆쪽으로 해서 여기 양천고등학교 있는 쪽 금옥여고 쪽에 지하철이 경전철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여기 생긴단 소리예요. 그러면 바로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변모가 되니까 좋은데 이 목동선 경전철 같은 경우도 지금 교통망만 발표한 상태거든요. 기재부에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제성은 떨어져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앞으로 뭐 지방선거, 총선, 대선 이렇게 선거 때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감초, 양념처럼 선거에 이용되는 어떻게 재료로만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조심스러운 생각이고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니까 지금 뭐 앞으로 뭐 개통까지는 엄청난 기간이 소요가 될 거다. 그래서 또 이것도 또한 장기 플랜이 되는 거고요. 바로 옆에 있는 신티리 아파트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쪽에 보면 서부 트럭 터미널 개발 호재가 있거든요. 서부 트럭 터미널 개발 호재라고 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28년 준공을 좀 예정을 두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 터미널 자체는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그 지상 부분을 주거와 뭐 물류 이런 복합 기능을 갖고 있는 더해서 쇼핑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체육센터 이런 쪽으로 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일자리가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일자리가 풍부하게 증가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데 거주하는데 좀 생활이 윤택할 수 있는 어떤 걸 문화시설 쪽으로 좀 강화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되면 이때 목동 아파트 재건축되면 목동 아파트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 그렇다고 보면 아직 조정받기 전인 지금 이렇게 최고금을 형성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신도림이나 신길이나 광명 쪽으로 한 번쯤은 지금 상황에서 조정받기 전이니까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제 말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갈아타기 의견 전해드렸으니까요.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갈아탈 투자처 생기신다면 또 다시 한번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308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여유자금을 13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와 강동구 일대의 아파트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어디를 좀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투자 목적인지 거주 목적인지는 조금 빠져있긴 한데 한번 용산과 강동구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보시면 용산구와 이제 강동구를 고민을 하시는 건데 여기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뭐 투자금은 좀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입지적인 차이는 첫 번째 입지를 좀 보셔야 될 건데요. 입지적인 차이는 뭐가 말을 해주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말을 해줍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서울시에 묶여 있는 곳들이 강남 3구 더하기 용산구죠. 그렇다면 용산구의 미래 가치는 보장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입지적인 어떤 서열로 봤을 때도 용산구가 앞으로 더 좋은 투자처가 될 거다. 자, 두 번째로는 대체 주택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꼭 내가 강동이 아니라 강동에서 여차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대체 주택지로 선택할 수 있는 곳들이 어디냐 보면 뭐 강동구에서 바로 뒤에 있는 하남 미사가 일단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남 구도심이 있을 거고, 강 건너서 구리 쪽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쪽들을 강동구에서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싼 곳으로 하급지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대체주택지가 좀 소위 용산에 비해서는 만만하다. 왜? 용산에 대한 대체주택지 보면 위쪽은 이제 도심지니까 의미가 없고요. 마포가 있겠고요. 여기 성동, 뭐 가까이는 한남, 성수동에 있는 성동, 맞은편에 뭐 여의도, 반포, 흑성 뉴타운, 뭐 이런 쪽입니다. 뭐 어디 하나 만만한 곳이 없잖아요. 대체주택지로 선택할 수 있는 곳들 자체가. 그렇다 보면 금액 자체가 쉬 가라앉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이의 가격을 좀 유지할 것 같고요. 거기에 개발 호재들을 보면 앞으로 이제 일자리 증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질의 일자리 어떻게 보면은 양과 질의 어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도 강동구에도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위쪽에
고덕 비즈니스밸리라고 해서 좀 생기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용산에 같은 비교를 했을 때 철도 정비창이라든가 한강로 서울역부터 쭉 한강로 따라서 쭉 오면서 기업들 본사들이 쭉 이전을 하면서 제2 사옥을 짓고 막 들어오고 하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앞으로의 용산의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거기에서 더해서 뭐 미군 부진이 정비창 개발이니 한강로 개발, 민족공원 조성, 거기 한남 뉴타운, 동부 이촌동의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용산은 지금보다는 호재가 훨씬 많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강동구하고 용산하고를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용산을 선택할 거고요. 용산에서 어디를 들어가면 좋느냐? 강동구의 신축 아파트 거주할 바에는 용산구 동부 이촌동의 아파트를 거주하시는 게 훨씬 좋다. 한강변 끼고 있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용산을 선택을 하셔서 임장활동 발품 많이 파셔서 좋은 투자처를 고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용산에 손 들어드렸습니다. 동부 이촌동 쪽으로 임장활동 다녀오시고 또 아파트들 중에서도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또 살펴볼게요. 뒷번호 382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올마을 2단지 운정 벽산 블루민 아파트의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이번엔 운정 신도시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투자를 원하시는 건지 내용이 조금 빠져있기는 해요.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소장님? 네, 보시면 운정지구의 한올마을 2단지라고 하면 여기 있네요. 운정 벽산 블루밍 있는 신도시 아이파크 쪽에 이렇게 있는데 한올마을 2단지를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고 보시면 이제 요 위치가 GTX가 들어가는 거겠죠. GTX A 노선의 출발역, 종착역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운정지구에 GTX, 이 GTX 역 주변은 저는 충분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말을 해주죠. 저쪽에 일산에 킨텍스라고 해서 그 새로 GTX가 이제 정차하게 되는 일산에 있는 역인데요. 여기 이 킨텍스역 앞 주변의 아파트들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보신다고 하면요. 10억은 뭐 훌떡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12억 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아직 운정지구 같은 경우는 GTX역 주변이라고 해도 지금 여기 뭐 운정 신도시라 아이파크라든가 센트럴 푸르지오 위에 이제 힐스테이트 뭐 이쪽에 뭐 초록마을 쪽 일부 뭐 이런 쪽들이 이제 있는데 금액 자체가 그렇게 높게 형성돼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GTX 노선을 끼고서 여기 3블럭이 되는 거죠. 운정지구에 다시 이제 추가 공급이 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 3블럭이 완전히 이제 GTX를 포위하면서 새 아파트의 고층 아파트로 분위기가 전환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금액 자체는 운정과 킨텍스가 뭔 큰 차이가 있다고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얘네들은 안 져가고 뭐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보면 운정지구의 장밋빛 미래는 언제? 무조건 GTX 개통 이후. 왜?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알고요. 뭐든 뭐나 된장이나 찍어 먹어 봐야 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GTX라는 걸 대한민국 어떤 사람도 이용해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뭐 서울역까지 뭐 삼성역까지 뭐 1, 20분이면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자유로의 그 막히는 1호 뭐 1도 있고 2도 있잖아요. 자유로도 2개 노선이 있는데 모두 다 꽉꽉입니다. 거기에 3호선 경의중앙선 지금 특히나 운정지구 같은 경우는 경의중앙선 하나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1, 20분대로 탁 끊어주는 그렇게 생긴다고 하면 그냥 서울 도심, 서울역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서울 도심 용산, 그다음에 강남 삼성 이런 데서 그냥 그렇게 바로 우리 집까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아직까지 GTX의 그 파괴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앞으로 GTX 개통 이후까지
보야 된다. 그러면서 점점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한울아파트 2단지 같은 경우는요. 여기 아파트 GTX 개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 이제 3블럭들 채워지고 그러면 얘네들 분명히 가격 오를 텐데 거기에 키 맞추기로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것보다는 무조건 GTX 개통 이후까지는 보유를 하셔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고민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가져가 볼 만한 아파트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보유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살빠르게 좀 살펴보죠. 뒷번호 6654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하남 미사지구에 근린상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정확한 주소는 좀 빠져있긴 한데 하남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린상가, 요즘 상가 분위기는 어떤가요, 소장님? 네, 하남 미사지구에 근린상가를 보고 계신다고 하면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남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중심 상업 지역이라고 하죠. 이제 이쪽이 빨갛게 돼 있는 곳들이 이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이 아래쪽은 이제 뭐 학원가 쪽이기 때문에 크게 중심 상가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될 텐데 지하철 출구라든가 전체적인 움직이는 동선을 따진다라고 하면은요, 나와서 이 블록 이쪽이 하남의 메인 지역이 될 테고요. 시청자님께서 근린 상가 자체를 여기 갖고 계신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1층, 2층까지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의 상가를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전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상권 자체가 배우 상권이죠. 이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배우 수요가 자 하남 같은 경우가 인구 10만이거든요. 하남 미사지구가 그러면 10만 인구에 이만큼의 상업지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급 과잉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상가의 공급 자체가 하남 미사의 배우 인구 10만으로 봤을 때 이만한 면적의 공급량이 들어가는데 반해서 오히려 그 주변에 위쪽에 뭐 남양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옆쪽으로 있는 강동구, 뭐 구리, 뭐 이런 쪽에 보면 구리 인구 20만, 강동구 인구 50만인데 비해서 하남이 비슷하거나 더 큰 상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자체가 인원수는 훨씬 적은데 공급량 자체가 과잉이 되기 때문에 좀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하철이 오히려 개통되는 게 오히려 독이 됐던 것 같아요. 지하철 없었을 때는 항아리 상권으로 이 주변에서 당연히 모여들고 할 수 있었는데 지하철 개통이 되다 보니까 서울 다른 지역에서 하남 미사 상권으로 굳이 찾아갈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하철 타고 20, 30분이면 성수동이니 강남이니 강동이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해결하고 나중에 나는 퇴근해서 그냥 집에 와서 자는. 그래서 병원, 약국, 부동산, 편의점 같은 필수 품목 이외의 상가들은 되게 업종들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근생을 고민하신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블럭 내에 있는 1, 2층 상가 말고는 특별히 메리트가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밝은 전망은 아니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한 매도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도 이용하시고요.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어요. 소장님 간략하게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1:1 상담으로 진행을 할 거는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좁혀서 투자 관련 쪽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매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그 어떤 매도 타이밍 자체도 적정한 타이밍을 잡아 드릴 테니까 오셔서 좋은 상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이야기 1:1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